지금 저희가 정치도 접게 생겼거든요. 교수님. 정치 적겠죠. 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어제가 우리 이제 대통령에게 남은 몇 번 안 되는 기회 중에 하나였어요. 네네. 그러니까 대통령 한동훈 대표가 정말 오래 전부터 계속 오매불망 바라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루어낸 그런 독대예요. 네네. 근데 그 독대 기회를 아마 대통령께서 네네. 차버리는 걸로 이제 결론 난 것 같아요. 네, 뻥 찼습니다. 네. 안 보여요 지금. 공이 안 보이는 겁니까? 발이 안 보이는 겁니까? 두 개가 다 안 보이죠.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수님? 정말 지금 네. 참 많은 분들이 깝깝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어제 이제 네. 브리핑 그러니까 독대 끝나자마자 이제 박정아 네네. 의원이 이제 그 브리핑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 반응을 기자가 물어봤을 때 어. 그건 우리가 얘기할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네네. 그건 뭐냐면 사실 그 독대 중에도 대통령이 확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하루가 지난 다음에 지금까지도 대통령의 반응은 없습니다. 대통령의 직접적인 반응이 지금 안 나오고 네. 그리고 두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계속 짤막짤막하게 속보로만 지금 나오고 있어가지고 네. 마치 이제 좀 뭐라고 할까요? 여론의 그런 동향을 살피면서 하나하나씩 메시지를 좀 공개하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의문을 갖는 게 뭐냐면 네. 과연 어제 나온 대통령께서 진짜 정권을 가지고 나오셨는지 저는 그게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진짜. 정권을 가지고 나왔는지 의심스럽다는 얘기는 사실상 대통령이 아닌 영부인께서 정권이 있는 약간 그런 그러니까 생각이 아니 들 지금 정도로. 보면 그런 게 뭐냐면 원래 이런 독대를 하면 그러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나리오는 뭐냐면 네. 두 분이 이제 뭐 껴안기도 하고 악수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같이 브리핑장에 들어가서 네네. 기자들하고 일문일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나 그날 바쁘다고 만찬 있다고 한동훈 대표 보냈잖아요. 나 이거부터가 되게 잘못된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아니 그럼 이게 독대하자고 얘기한 게 한참 전인데 그렇죠. 날짜를 잡는데 내가 만찬 있으니까 요때 잠깐 요 시간을 요때 와라. 이거 너무 모욕적인 거 아닙니까? 당대표인데 그래도.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얘기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여론에 밀려서 할 수 없이 잡은 거라는 거고요. 그렇죠. 만나기는 일단 만나야 될 것 같은데 그래 마치 만나기 싫은데 그냥 뭐 잠깐 잠내서 만나지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만나고 나서 이제 자기는 나는 할 만큼 했다라는 그런 인상을 이제 그런 여론 몰이를 하는 거고 실제로 이제 친윤 뭐 그런 아부하는 친윤 분들은 네네. 이제 뭐 대통령이 이 정도 했는데 한동훈 좀 그만해라 여론 조작 그만해라 막 그렇게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놈도 있어요. 어떤 놈이죠? 저야 그러니까 저야 모르죠. 제가 오다가 좀 만났는데 기억이 안 나요. 문제 왜 그래? 나 힘들어 하지 마. 아니 정말 또 어떤 놈인지를 얘기를 해주셔야 저희가 썸네일 얼굴에다가 박아 넣고 좀 제가 생각하는 그분 아니죠? 아니죠. 네. 절대 아니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네네네. 이제 한때는 그 여론하고 그러니까 국민들하고 소통하는데 1인자였어요. 예전에 도어 스태핑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매일 같이 했었습니다. 그랬죠. 근데 지금은 꼭 해야 될 기자회견마저 안 하는 그런 되게 폐쇄적인 분이 됐고요. 저는 갑자기 이렇게 변한 거가 왜 그런가? 물론 이제 지금까지 도어 스태핑만 따져도 네. 문재인보다의 소통을 많이 했지만 우리 대통령 목표가 문재인은 아니잖아요. 당연히 있죠. 그러면 그냥 그 기자회견 같은 거라도 좀 정례적으로 뭐 하면 좋겠는데 뭐 청 MBC가 싫으면 그냥 뭐 보수 일간지들하고만 해도 뭐 그렇죠. 괜찮은데 어떤 것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게 너무 아쉽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되게 큰 모임이었는데 불구하고 네네. 아직도 브리핑이 없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죠. 대통령실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적 쇄신을 해야 된다고 한동훈 대표 말했더니 누구를 쇄신해야 되는지 말해달라. 이거 어떻게 저희가 뭔가 이거 논평을 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건가요? 이거 진짜 이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뭐 구체적인 어떤 근거를 내놓아라 약간 네. 이런 쪽이었다 보니까 네. 약간 좀 그거 보다가 좀 이게 정말 사실일지 이런 얘기가 나온 게 그리고 김건희 여사 이제 뭐 네네. 대외 활동 중단 이거에 대해서 한동훈 네네. 대표가 오죽하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김건희 여사는 오래전부터 네네. 지금 이제 뭐 활동 안 하고 있다고 이렇게 네네.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 지금 보시면 명태균하고 어제 그 나온 국감 나왔던 강혜경인가 그 인간하고 그렇죠. 네.
얼마나 열심히 얘기를 했고 김건희 여사가 무슨 일을 했는지까지 막 나왔는데 뭐 그게 그러면 안 했다 뭐 안 했으면 안 했다라고 관계 없다 뭐 이렇게 하든지 아직까지도 그 해명은 못 하고 있죠. 못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우리 대통령께서 지금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던지 아니면 누구한테 협박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제 그 생방송으로 중계가 됐다면 당근을 흔들어라. 제가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혹시 협박받고 있으면 머리를 긁어라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사인을 드리겠는데 생방송도 아니고 비공개로 했어요. 그리고 진짜 뭐 참 그리고 정말 저희가 대통령을 너무 아끼는 마음에 예. 너무 오죽 답답하면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정말 이게 지지율이 20%대를 지금 이제 언제 10%대가 될지 몰라요. 이제 그 네. 20%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그 다음부터 5%까지는 금방 가요. 그렇죠. 그렇죠. 20%까지는 좀 네. 그래도 좀 드물게 이제 더디게 가도 그 다음부터 그렇죠. 이제 그거야. 거기 자이로 드롭 같은 거예요. 자이로 그렇죠. 드롭. 이게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10%대가 되면은 그렇게 이제 그 대통령의 아부를 떨고 있던 그 친윤 쪽에 있는 의원들이 하나둘씩 대통령실을 떠날 겁니다. 예, 지금 네. 친윤, 그러니까 진짜 대통령이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대통령 주위에서 이렇게 아부하는 그런 친윤들은 사실은 그렇죠. 진짜 충신이 아니에요. 충신이 걔네들은 아니죠. 간신데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애들이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십간시입니다. 예, 십간시. 그러니까 이재명 구속되면 떠나는 정천래 같은 그런 인간 똑같은 인간인데 그런 사람들 말만 믿고 그렇게 지금 상황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사실 안 되죠. 저는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보면 이제 미래 권력이고 그리고 그분이 나중에 이제 정권 재창출을 해야지 대통령도 편안해지는 그런 이제 노후를 보내는데 지금 왜 이렇게 한동훈 대표를 적대시하는지 이게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아니 그 20년 넘게 우정을 쌓아가던 실력 있는 그런 동료 아닙니까? 왜 그러니까요. 그럴까요? 그래서 어제 그 강찬호 위원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싫은 사람이 한동훈이고 그러니까 2등이 이준석, 3등이 이재명이다. 그러니까 이재명보다 이제 한동훈 근데- 대표를 더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게임차라는 거 혹시 아세요? 뭐죠? 게임차가 네. 1, 2위 간의 간극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 2, 3위 간의 간극. 한동훈, 이재명 간의 간극이 굉장히 크고요. 2위, 3위는 거기서 거기야. 2, 3, 4위는 다 거기서 거긴데 2등부터 100등까지는 다 거기서 거기고. 1, 2위가 차이가 너무 커. 지금 오직 한동훈. 그러니까 아니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뭔 일입니까?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한동훈 대표를 싫어할지 이게 도대체 좀 근데 제가 고민해봤을 때는 그 이유는 네. 딱 한 가지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그 처음 갈등이 불거졌던 게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그렇죠. 이제 국민 눈높이 이 국민 눈높이 맞추다가 지금 이거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네. 대통령이 설정하는 국민이라는 게 참. 그러니까 어쨌든 1월달에 그 김경률 때문에 이제 불거진 그 뭐 마리 앙뚜아네트. 네네. 근데 그때 이제 두 분이 그때 이광섭 비서실장이 그렇죠. 가서 이제 사퇴하라 그랬는데 그걸 보면 뭐 다 거기 답이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김건희 여사 건드리지 마라라는 게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한테 얘기한 거예요. 아마 주문한 거 유일한 그게 아니었나. 근데 그걸 건드렸기 때문에 나는 너랑 이제 지낼 수 없다. 이런 거죠. 이게 정말 이 심각한 상태인데 저는 이번에 또 놀랐던 게 특검 문제에 대해서도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야당 편에서는 뭐 어쩔 수 없다. 약간 그러니까. 이 메시지 보고 진짜 대통령께서 이 지금 문제 의식을 너무 못 하시는 거 아닌가. 예.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 어떤 신윤 뭐 칼럼니스트는 이걸 협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기 뭐 친한 어떤 의원들이 의원입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이 네네. 지금 이제 세 번째 발의가 됐고요. 네네. 뭐 이게 거부하면 이제 뭐안 되면 다시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 있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얘네들은 이재명을 이제 물타기 하려고 이걸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게 특검이 받아들여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한동훈 대표를 홀대하면 친한파 중에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뭐 경고 메시지 정도로 이제 뭐 이번에 4명 이탈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4명만 더 이탈하면은 통과돼요. 그럼 통과되는 거죠.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뭐 통과되면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너무 나이브한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검이 어떤 건지 대통령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특검보가 매일같이 브리핑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뭐가 엄청난 게 있는 것처럼 막 얘기를 했던 게 바로 그렇죠. 그 당시고. 그게 그러니까 탄핵 전국으로 갔죠. 예, 그러니까 결국 탄핵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게 뭐 별거 아니다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얘네들 목표가 그러니까 여론 선동. 실제 김건희 여사가 뭐 법적으로 뭐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법적으로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그냥 여론 선동을 선동으로. 통해서 지지율 낮춘 다음에 5% 이하가 되면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그랬어요. 뭐 5% 이하가 지지율 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탄핵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지지율 20%대가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지금은 지지율보다 나는
아내를 택한다. 이런 거라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진짜. 그래서 저는 집사람을 챙기다가 집도끼가 지금 이제 사실 국민의힘 쪽에 많은 지지자분들도 야 이거는 진짜 도저히 이제 안 된다. 약간 좀 예. 이미 뭐 마지노선을 넘은 듯한 지금 이제 당원 게시판도 완전히 폭발 상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되게 문제인 게 국민의힘 보수 지지층 내에서도 야 이쯤 됐으면 진짜 김건희여사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올 정도로 네. 그러니까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에이 특검 진짜 말도 안 되지 이런 생각이었다가 너무 지금 이게 고집스럽다라고 해야 될까요? 고집스럽게 이 문제를 지금 철저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수 지지층도 너무 지금 등 돌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앞으로 있잖아요. 대통령께서 기회가 많이 남지 않았어요. 이제 그렇죠. 이렇게 뭐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독대를 요청했는데 그냥 밥도 안 먹이고 보내고 그리고 차담으로 그리고 독대 자리도 그러니까 대통령 딱 있고 그 앞에 정진석 씨 앉고 네. 한동훈 대표 옆에 앉고 누가 보면 한동훈 대표가 배석하고 어. 정진석 윤석열 대담이로 어. 오해할 정도의 그런 사진 그렇죠. 보니까 사진 공개한 것도 그렇더라고요. 또 그래요. 예. 또 뭐- 하필 그런 사진을 또 공개했더라고요. 그리고 예. 이 대담 끝나고 나서 그리고 추경호 대표, 부추경호 원내대표 불러가지고 밥 먹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뭐 뭔가 대단한 약속이 있는 줄 알았어 나는. 뭐 예를 들면 뭐 최소한 뭐 주미 대사 정도 만나거나 뭐 미국 대통령 후보 트럼프 만나거나 이런 게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네네. 것도 아닌데 추경호 정도 부를 거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 추경 대표는 어제 배 터지셨을 거예요. 이미 저녁 먹었을 텐데 또 가가지고 저녁 먹고 이번에 이제 또 테이블도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원탁 그 테이블을 요청했었다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네. 이제 그래야지 세 명이 이렇게 네. 구도가 딱 삼각형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또 그것도 이제 거절하고 네. 사각 테이블로 그렇게 했다라는 걸 봐서는 사실상 이제 그 대통령도 공개된 사진도 딱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딱 벌리고 약간 좀 권위적인 그런 뭐 모습으로 이제 남들은 나와가지고 검사 취조 뭐 이런 얘기 하던데 그러니까요. 뭐 그건 대통령 몸이 크니까 이제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도 그건 정진석하고 한동훈하고 똑같이 나란히 이렇게 구도 그렇죠. 짠 거는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회담 주체가 누군가를 전혀 그러니까 이건 일부러 그냥 한동훈 대표를 그렇죠. 그냥 격화시키려 그런 거라고 봅니다. 차라리 정진석이 가운데 있고 두 분이 마주보는 구도로 갔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사실 당연한 건데 우리 추경호 원내대표는 정말 좀 실망스럽네요. 부른다고 또 갑니까? 그러니까 아니, 뭐갈 그거- 수밖에 아니, 없겠죠. 네. 이거는 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음. 좀 추경호도 가서 얘기를 해야 돼요. 저를 제가 부르니까 왔지만 이건 한동훈 대표를 이건 좀 불러야 아닙니다. 된다? 이건 아닙니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라고 하고 내가 같으면 사퇴했습니다. 거기. 사퇴했죠. 지금 아니 사실 그 자리에 원내대표 그 자리에 사퇴했죠. 왜 있는 겁니까? 원내대표 그냥 그 좋은 자리도 사실 뭐 대단한 자리도 아니고 근데 이런 식으로 이용될 거면 사퇴는 낫죠. 그렇죠.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요구했던 거 보니까 근데 한동훈 대표 측도 지금 이제 반응이 있는 게 원래 오전에도 일정이 있었는데 취소했다라고 하거든요. 오늘. 예. 그럼 이것도 약간 좀 면담에 여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좋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제가 그 뚜껑은 좀 주워도 될까요? 주수십시오. 네, 네. 우리 교수님께서 지금 나라의 지금 시국을 얘기하고 있는데 병뚜껑을 잃어버리셔가지고 찾았습니다. 탄산수 병뚜껑 찾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우리 그 인생은 음. 뚜껑 같은 거예요. 뚜껑 같은 거 돌리면 닫히고 이게 무슨 소리지? 반대로 돌리면 열리는데 우리 대통령의 마음은 열리지가 않네. 열리지가 않는다. 대통령에게 필요한 건 뚜껑이야. 좌로 돌려도 병뚜껑이야. 오로 돌려도 어디로 돌려도 열리지 않는. 돌아가질 않아. 돌아가질 않는. 병뚜껑 같은 우리 대통령의 마음. 그렇습니다. 어떻게 열어야 되나? 예, 정말. 우리 한동훈 대표 쪽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제 그 이름을 대라고 했더니 오늘 또 이름을 댔습니다. 8명. 와, 이름을 네, 한남동 댔구나. 라인 8명의 이름을 갖다가 실제로 이제 그 독대 자리에서도 10명 가까이 이름을 얘기했다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름이 뭐 다 쇄신할 수는 없으니까 누구냐 해가지고 이제 다 10명 정도를 다 이름을 얘기했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 대통령께서는 있잖아요. 지난번에 이제 뭐 김건희 여사 산책 갔을 때 네네. 뭐 이제 정보가 새서 서울의 소리 이명수가 막 달려왔잖아요. 네네. 뭐 그런 것도 그렇고 김대남도 그렇고 뭐 이런 거를 보면서 더구나 명태균, 강혜경 이런 걸 보면서 뭔가 느껴지는 게 없나요? 저 같으면은 제가 제 주변에 많이 그런 애들 있으면 나 싹 갈고 다시 시작할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근데 전혀 그런 게 없나 보죠. 그러니까 이름을 대달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그럴 때는 이름을 대봤자
어차피 뭐 이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하고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름을 대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이냐, 뭐가 잘못이다고 얘기하면은 근거가 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가 되기 그리고 때문에 예, 근데 근거를 대봤자 뭐 그래서 뭐 법적으로 뭐 나온 거 있냐 뭐 이렇게 하거나 재판이 됐냐, 재판 그렇죠. 결과를 기다려 보자. 예, 재판 결과 기다리면은 이거 지금 정권 끝나거든요. 시간이. 정권 넘어가지. 우리 대통령이 참 느긋하신 분이구나 싶네요, 느긋하다 진짜. 싶습니다. 예. 이번에 한동훈 대표가 면담하기 전에 20분 동안 서서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에 네. 대해서는 뭐 저랑 다르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건데 네. 저는 이제 그 딱 한동훈 대표 오자마자 10분간 산책했잖아요. 난 그것도 참 한가한 것 같아요. 진짜. 아니 뭐 뒤에 만찬이 있다고 해서 시간을 나는 이거밖에 못 내준다라고 하신 분이 네. 그 중에 10분을 산책으로 쓴다는 건 저는 너무 한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이 따로 뭐 도청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두 분만 따로 한 게 아니라 보니까 뒤에 개떼같이 뭐 경호원들 아주 그냥 여러 명이 그냥 아주 가까이 붙어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좀 그런 것도 참 아쉽고요. 그러니까 81분의 그런 시간, 뭐 81분이라는 시간이 뭐 그렇게 길다면 길 시간도 이기도 하지만 너무 짧죠. 한쪽의 마음이 닫혀 있으면 81분이 아니라 810분을 그렇죠. 회담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차라리 이게 그냥 저녁 식사로 하시고 그냥 새벽까지 뭐 윤석열 대통령 혼자 뭐 술을 마신다 할지라도 그냥 이렇게 좀 허심탄회하게 속 얘기를 좀 하고 네.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식구라는 게 원래 밥을 같이 먹는 입구자에다 먹을 식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찬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회담을 잘 하고 이제 우리가 잘 지내고 악수를 하고 브리핑 한 다음에 두 분이 같이 공동 기자회견 하고 앞으로 이제 우리는 그렇죠. 잘하겠다. 우리 만세 부르고 그리고 이제 만찬 같이 하면서 러브샷도 그렇죠. 하고 이렇게 됐으면은 나 보기에 지지율 있잖아. 한 3-40% 바로 가죠. 금방 갑니다. 오릅니다. 그럼요. 제로 콜라로 러브샷 하고. 그러니까 저녁 시간 때 네. 불러놓고 제가 안철수 의원을 왜 싫어하냐면요. 언제 안철수 의원하고 유튜브 찍으러 갔는데 그게 3시부터 5시 반까지 했어요. 2시간 반 동안 했는데 네네. 이제 끝나고 저는 있잖아요. 원래 그리고 저는 낯을 가려요. 저는 왜냐면 낯 가리시죠. 저는 밥을 네. 제가 맛있는 식당을 봐둔 게 있거든. 거기 어어. 혼자 갈라 그랬기 때문에 어차피 거절할 거였는데 안철수 후보가 내가 간다 그랬을 때 그냥 가라 그러더라고요. 난 그때부터 안철수 싫어해요. 아니 안철수 근처 안철수 그 당사 거기 갔는데 네네. 그 옆에서 뭐라도 먹고 갈래요라고 얘기해 줬으면 그랬으면 네. 내가 있잖아요. 아유 괜찮습니다 하고 그럴 건데 밥 먹기 중요해. 밥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저녁 때 가갖고 남의 집 갔는데 밥도 안 차려준다? 이건 아니지. 아 댁으로 가셨어요? 아니 안철수? 댁이 아니라 안철수 거기 사무실로? 사무실 아. 갔단 말이죠. 그런데 밥 얘기를 안 했어. 그래갖고 내가 안철수 싫어한다니까. 그렇습니다. 그만큼이나 이게 관계 설정이 중요한 게 밥이 밥인데. 정말 중요하고 아니 우리 대통령도 초창기에 어. 뭐 인수위 시절에 맨날 그렇죠. 여기저기 밥 드시러 가면서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그리고 집에서 이분이- 밥도 해주시고. 네, 이분이 어. 밥에 진심이구라는 걸 보여주셨는데 뭐 관저에 불러서 이렇게 뭐 밥을 직접 해주는 것까지 바라지 않지만 같이 밥 먹는 정도는 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한 달 만에 이루어진 뭐 독대도 아니었고 면담 자리인데. 네. 아 근데 이제 한동훈은 그렇게 차담으로 뭐 아까 보니까 이제 20분 정도 지각하시고 10분 산책하시고 그렇게 이제 보내고 난 뒤에 또 추경호는 따로 불러가지고 밥을 불러갖고. 먹었다. 네. 이거는 좀 아예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어제 자리를 통해서 대통령께서는 결단을 내리신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동훈과의 봅니다. 관계는 끝이다. 네, 그러니까 네. 한동훈 대표도 사람이에요. 뭐 이분이 이제 이분이 뭐가 아쉬워서 정치하겠습니까? 사실 그냥 우리 보수의 그 앞날을 위해서 지금 정치를 그렇죠. 하고 버티고 있는데 이런 식이면 대통령을 안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아마 버릴 수도 있어요. 사실 많은 저는, 분들이 진짜 저는. 그럴 수 있죠. 불과 저희가 전당대회 때만 하더라도 그 투표를 올렸을 때 한 6대 4였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교수님? 63% 지지율이었던 그 말하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 그 채널에서 네. 했었을 때 딱 그 63%, 37%가 나왔었잖아요. 저기 네, 그래서 이번에 한번 다시 한번 왜 이거 안 읽어? 밥 사달래잖아. 네, 일단 한꺼번에 밥 제가 사주잖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번에 뭐라고 질문하면 제일 좋을까요? 그냥 윤석열, 한동훈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될까요? 투표를 굳이 해야 되나 싶은데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9대1 정도로 아마 대통령이 책임이 있다고 그럴 겁니다. 이번 회담에 네. 빈선 회담이 된 이유에 대해서. 그렇죠. 유난, 만담, 폭망, 누구 책임 이렇게 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를 한 분을 윤석열 대통령, 네. 나머지 한 사람을 한동훈
보기를 하나 더 줘도 돼요? 대표. 보기 더 가능합니까? 어떻게 하죠? 송재준 하나만 더 해주면 안 돼요? 아니요, 재미로 한번 해봐. 한번 해봐. 그럴 수 있잖아. 왜? 아니 표가 떳떳하 분산되니까. 아니 떳떳하지 않습니까? 본인 뭐 캥기는 거 있습니까? 친인입니까? 친인? 아니 왜 이걸 안? 야 결국 안 했네. 네, 정말 안 서운합니다 했습니다. 진짜. 네, 올렸습니다. 자 지금 올렸으니까 지금 이제 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도 실시간으로 지금 야, 투표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보기에 없어서 책임을 면한 한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네 진짜. 네, 정말 우리 아까 정윤님께서 제 방으로만 뵙다가 실방에서 보니까 너무 설렌다고 교수님께. 어머 정말요? 정윤님이 교수님 팬이신 것 같아요. 정민님이 아까 저한테 그랬어요. 저기 서민 밥 좀 사주라고. 민유님께서도 오랜만에 오셨고요. 그리고 또 올리브남님께서도 오셨습니다. 아무리 홀대해도 한동훈은 여전히 한동훈입니다. 성서 커플 응원합니다라고 아니, 또 보내주셨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한동훈은 한동훈이고 뭐 네. 보수를 지킬 텐데 제 말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안고 가는 그런 전략을 벌일 수 있다는 얘기죠. 한동훈 대표가 뭐가 아쉬워서 계속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무서운 게 그게 한동훈 대표만의 선택이 아니라 친윤들의 그러니까. 선택이 그렇게 될 수가 그러니까요.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대통령께서 정말 잘 아셔야 되고,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화합을 해야 되는데 그 화합에 대한 얘기를 저희는 맨날 했지만 화합을 하려면은 두 분이 한쪽에서는 화합을 하자고 하잖아요. 한동훈 대표는. 네.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그걸 이제 거부하고 있는 상태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랑 한동훈 대표는 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라는 게 국민적인 공감되고, 네. 그런 맥락 속에서 그것만 정리하면 화합이 된다라는 생각인데 대통령께서는 김건희 여사는 절대로 못 건드린다라는 생각이니까 사실상 화합을 거절하는 쪽은 네. 윤석열 대통령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독대를 대통령께서 이제 그 재보궐선거 이후로 얘기한 게 뭐냐면 네. 재보선에서 이제 만약에 국민의힘이 금정구를 뺏겼다 그랬으면 바로 사퇴 오고 이 있겠죠. 독대가 없었어요. 아예 독대 자체. 독대 안 하려고 그렇죠. 뭔가 이렇게 그러려고 그래서 실제로도 아마 뭐 선거를 별로 도와주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냥 정말 그 지금 오늘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여러분 지금도 우리 김사랑님은 우리 한동훈 대표 자택 앞에서 시위를 하고 아니 있지 않을까? 김사랑님은 실명 공개하시고 왜 다른 분들을 공개 안 하십니까? 아 김사랑님이 인플루언서잖아. 다른 사람은 듣보잡이고 그래서 지금 다른 분들 제가 생각했던 분들은 100만 넘는 그분들 아닐까요? 어쨌든 우리 김사랑님이 참 아쉬워요. 그분이 참 아쉽습니다. 원래 신념이 되게 뭐 뛰어나신 분인데 그렇죠. 그 신념이 좀 방향을 잃었다. 그러니까 미사일이 방향을 잃은 거. 그게 제일 무섭거든요. 레이더가 고장 난 거죠, 사실. 레이더가 고장 났습니다. 빨리 좀 고쳐야 되는데. 그분이 네. 날개에도 조금 이제 비대. 아니 죄송합니다. 네, 저기, 이러다가 나중에 저희 사무실 앞에 와가지고 하시는 건 아니겠죠? 이 위치를 모르잖아. 아시죠? 여기 와보셨잖아요. 왔어? 네. 오, 큰일 났다. 김사랑이 여기. 야, 김사랑 위치 옮기겠네. 타워팰리스를 넘어서 여기. 지금 타워팰리스 앞에서 하세요? 네. 한동훈 저기 집 대표 앞에서? 네, 그러니까. 한 번도 못 봤지 저 지나가면서? 타워팰리스 자주 지나가요? 거기 길로 이제 제가 왔다 갔다 많이 하거든요. 거기도 집이 있나? 그 터널 역시. 왔다 갔다 많이 하는데. 매봉 터널? 예. 예. 매봉 터널. 저는 이제 분당 사람이니까 분당 항상 올 사람. 때 이제 지나오죠. 그렇습니다. 타워팰리스 교수님이 타워팰리스 비하하신 건가요, 지금? 그게 그렇게 되나요? 타워팰리스는 네. 내가 지나가면서 그냥 있는 그런 뭐 풍경에 불과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 아닙니까? 말씀하시는 순간 교수님 예상대로 지금 9대1 정도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야, 89대 11로 딱 9대1 정도. 그 한동훈 대표 뽑으신 분들은 왜 한동훈 대표가 어떤 걸 앞으로 잘해야 되는지 한번 그것도 좀 써주시면 저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투표 안 하신 분들은 투표 한번 해주십시오. 800 지금 40표 정도가 지금 이제 2,500분이 보고 2,600분이 보고 계시는데 네. 투표를 거의 안 하셨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투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구호를 외쳐야 되겠네요. 네. 투표하면 이깁니다. 누가 이긴다는 거죠? 네. 오늘 교수님 아주 잘 치시네요. 저 원래 네. 제가 오늘 저기 좋은 걸 먹고 왔거든요. 네. 오늘 저기 판다치님도 지금 안에 계십니다. 진짜? 네. 아까 판다치님. 전에 판다치님이 여보. 매직센님께서 항상 잘 보고 있었는데 슈퍼챗 처음 보내봅니다. 성서합동 방송은 언제나 너무 재밌어요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참 진짜 윤한 갈등이 지금은 이제 거의 9대1 정도로 많은 분들이 사실상 이게 일방적인 어떤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 정도의 분들도 계세요. 네. 한동훈의 잘못이 있다라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떤 생각을 갖든지 간에 보수가 망하면 안 되는데 참 진짜 이렇게 돼서는
사실 진짜 뭐 아니 근데 김건희 여사 문제를 그거를 해결하는 게 왜 어려운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국감장이 안만 김건희 생각해도. 여사 거기 완전히 뭐 난도질하는 그런 장으로 변한 거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님은 어떤 생각이실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아마 뭐 그쪽 대통령께서는 우리 성재준 TV를 뭐 또는 또 빨대안까지 네. 뭐 친한 채널로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랑 손 잡잖아요. 그러면 저희 대통령 안 깝니다. 그럼요. 오히려 그냥 감사하다고 저희가 진짜 넙죽 엎드려 절을 하면 절을 했지.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을 보는 거고요. 신규진 대표 같은 경우도 네. 신규진이라고 73년에서 한동훈 쓴 사람도 네. 그분도 한동훈 대표 잘못한 거 지적을 하는 분인데도 그렇죠. 지금 대통령이 너무 잘못을 크게 하니까 그냥 대통령 그냥 까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친윤 친한은 사실 허상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이 친윤이자 친한이란 말이에요. 그럼요. 원래 그런데 지금 두 분이 화합하라고 지금 대통령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걸 친윤으로 구분하지 마시고 좀 대통령께서 좀 크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대통령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그 성재준 이름만 들으면 화를 내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왜 그렇게 몰아가세요? 내가 나를 몰아갈 수는 없잖아. 근데 저기 중요한 게 그게 아니고 이런 사람이 대통령에게 진짜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요. 제 말은 저희는 네. 정말 대통령을 아끼고 정말 대통령을 응원해드리고 그럼요.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큽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네, 우리 김찰리님께서 리언주, 개준숙, 장해찬, 김사랑, 탈재주는 역시 과학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 저랑 관계가 있었다가 저랑 끊긴 분들인데. 이현주도? 네, 이현주 저 친했죠. 네, 자유한국당 시절에 이현주. 네. 와 이현주가 네네네. 친했구나. 이현주도 제가 손절했고 이준석도 그렇게 됐고 장해찬도 그렇게 됐고 김사라도 참 희한하네요. 네, 여러분들 탈재주는 과학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가 안 그래도 네. 빨대양에서 원영섭 변호사 얘기를 했거든요. 그분은 왜 그러시죠? 그러니까 그 원영섭이랑 장해찬은 네네. 이제 그 뭐 한동훈 대표 공천 탈락 이거에 대해서 원망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이제 네.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제 용납이 되는 거지. 그 선을 넘어서서 계속 이러시면 미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 미래가 대통령이 언제까지 집권하겠습니까? 정말 솔직히 지금 상태에서 대통령이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다 그 뭐가 있지 않고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상식이잖아요. 글자 그렇죠. 그대로 너무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네. 계속 버티면 뭐 예를 들면 한 자리 뭐 예를 하겠다. 들면 약간 이런. 광고 회사 정도 하나 뭐 그런 거 줄 수 있다. 그러니까요.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면 그렇죠. 저는 좀 이성을 좀 찾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진짜 저는 뭐 정치인들이야 뭐 매번 그런다라고 해도 지금은 진짜 보수 진영을 위해서 좀 상식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암만 저는 그 뭐 원 변호사님도 그렇고 또 뭐 장해찬도 그렇고 네. 뭐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장해찬의 목표가 음. 정치를 시작할 때 장해찬의 목표가 그냥 뭐 어떻게 한 자리 얻는 뭐 광고 회사 정도 예를 들면 뭐 아니면 앵커나 뭐 한 자리 얻는 그런 건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요. 좀 더 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하는 거 보면은 그냥 뭐라도 부스러기라도 하나 얻겠다 이런 마음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좀 추해요. 좀 추해? 많이 추하죠. 많이 네, 추해야지, 진짜. 추하죠. 서정호 변호사도 좀 너무 좀 추하더라고요. 소정희 변호사 요새 왜? 매번 뭐 맨날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소정희 변호사 왜? 잠깐 네. 아니 잠깐 문 닫아봐. 잠깐 소정희 변호사 지금 어떤데? 문 열려 있는데 아니 어떻게 스탠스가 어떤데? 아예 원영섭이랑 비슷하죠. 서정우? 네. 그분은 자리에 욕심 없는 분이잖아요. 자리 욕심 없는데 그분은 그러세요.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친분. 네. 그분은 근데 호탕하신 분이잖아요. 예. 네, 호탕하시고 재밌는 분인데 아쉽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근데 뭐 서정호 변호사님도 언제든지 저는 다시 상식적인 분으로 돌아오실 거라고 믿고는 싶은데. 근데 지금 시기가 이제 뭐 지금 시기 넘기면 어렵잖아요. 아니, 근데 그쵸. 지금 네. 시기에서 그냥 외면하다가 나중에 상황 그렇죠. 좋아지면 돌아오는 건 아무 의미 없는데. 뭐 기회주의자인 거죠. 그럼요. 네, 지금의 위기 상황에서 위기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충원을 할 수 있는 게 예. 진정한 어떤 충신 아니겠습니까? 예. 나중에 가가지고 다 뭔가 정리되고 난 다음에 이제 와가지고 뭐 그제 가가지고 이제 뭐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현종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뭐 문화일보 계시고 그런데 이분이 이제 대통령이나 뭐 영부인하고 둘은 이제 뭐 되게 의견을 많이 구하는 원래 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연락도 안 하시고 그렇죠. 이름만 들어도 화를 내시는 그런데 이분이 자기 자신의 부귀영화 생각했으면 문화일보 그냥 나와서 그렇죠. 뭐 대통령 한 자리 얻으면 대통령 뭐 계속 그냥 뭐 옹호하면서 한 자리 얻을 수 있는데 안 그러잖아. 이현종 이분이 진짜 훌륭한 분 같아요. 진짜. 그렇죠. 이현정 위원도 그렇고 조상규 변호사님도 그렇고요. 공천 못 받았는데 그렇지 그래서 않습니까? 근데 지금 시절에 의인을 셋 뽑자면 이현정, 송재준, 서민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근데 넣어줬잖아. 왜 그래? 넣어줬잖아. 우리 조상균 빼자. 알겠습니다. 내심은 너무 힘들어. 내서도 힘들어. 셋만 탈 수 있어. 그렇죠. 3인용. 강찬호 위원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그 원래는 되게 윤석열 대통령에 가까우신 분인데 네. 근데도 얼마나 그 충성 뭐랄까요 충심으로 그렇게 이제 칼럼으로 비판을 하는 거죠. 비난이 네. 아니라 제발 이런 것들 고쳐야 된다라고. 참 진짜 이런 분들은 전 대단한 분들이라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그렇죠. 참 그런 분들을 좀 가까이 둬야 되는데 뭐 사실 자통당 같은 그런 애들은 그렇죠. 사실은 좀 이렇게 크게 도움은 안 되는 분들 아닙니까? 도움 안 되죠. 근데 네. 보수를 사실상 뭐 좀 먹는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말입니다.